우리 정부가 오늘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2달여 만에 벼르던 칼을 뺀 것입니다. 정부는 협정 위반이 명백하다면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소송이 늘 그렇듯이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한 지 69일 만입니다. 첫 단계로 오늘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 협의를 하자는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요청서엔 일본이 가트, 즉 관세 무역 일반 협정의 3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만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세계 품목을 수출할 때마다 허가를 받도록 한 건 차별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한국만 차별했다는 겁니다. 또 수출 제한을 금지한 규정, 무역 규칙이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무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수출 규제 이후 일본은 딱 3건만 허가를 내줬습니다. 우리 정부의 제소에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내용을 정밀히 조사한 뒤 절차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자 협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WTO에는 분쟁을 다룰 패널이 설치됩니다. 다만 상소 절차까지 거쳐 최종 판정이 나오려면 최소 2년은 걸릴 걸로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오늘 큰 규모로 개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수출 규제를 주도하고 망언을 일삼았던 극우 인사들이 대거 중용됐습니다. 이한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개각으로 일본 내각의 20명 중 17명이 바뀌었습니다. 아베 총리와 아소다로 부총리,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뺀 나머지가 모두 바뀐 겁니다. 이렇게 새로 짜여진 내각과 극우단체 일본 회의의 명단을 비교해봤습니다. 아베 총리를 포함해 20명 중 무려 15명이 일본 회의 소속입니다. 일본 회의는 일왕 숭배와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이끈 3인방이 모두 중용된 것도 눈길을 끕니다. 수출 규제의 주무장관이었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참의원 간사장이 됐습니다. 수출 규제의 배후 설계자로 알려진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과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도 중책을 맡았습니다. 새로 합류한 이들의 망언 경력도 화려합니다. 인구 관리를 담당하는 1억 총 활약상에 오른 에토 세이이치는 일본인들의 한국 매춘 관광 얘기를 한국 의원들 앞에서 꺼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무상도 식민 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전 총리의 담화를 비판하면서 일제가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걸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예,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개각에 들어간 인사들이 대부분 이른바 그러니까 아베의 절친들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구 문제를 담당하는 1억 총 활약상 에토 세이치는 총리 보좌관 출신입니다. 가토 가스노부 후생 노동상은 아베 총리와 집안끼리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은 이 총재 특보 출신인데요. 휴가 때 아베 총리와 함께 바베큐를 즐기는 사진이 공개된 적도 있고 이 아베의 분신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개각이 아베로서는 사실상 마지막 개각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21년 9월까지인데 그동안의 내각 교체 주기 등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 막차에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을 모두 태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본 내에서도 이 아베 총리가 친구들을 모아서 즐기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개각을 통해서 국민적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을 발탁한 것도 이 같은 비판을 피하기 위한 깜짝 쇼로 보입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좀 들어보긴 했는데 내각에 합류한 인물들 중에 각종 망언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해진 그런 사람들도 꽤 있군요.
네, 대표적인 인물이 하기우다 문부과학상입니다. 이 하기우다는 수출 규제 조치가 발표됐을 때 TV에 출연해서 이 한국으로 간 물자가 북한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던 인물입니다. 앞서 자민당이 교과서에서 이 위안부 문제나 난징 대학살 관련한 기술을 바꾸라고 출판사를 압력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했던 이 고노다마를 흔드는데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예, 면면들을 보면 아무래도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2시간쯤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기서 신내각 체제와 한일 관계를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신뢰를 해치는 한국의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방침은 새 내각 체제에서도 먼지만큼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수출 관리를 담당하는 신임 경제산업상도 한국에 대해선 그동안 너그럽고 관용적으로 어른스럽게 대응을 해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새로 짜여진 우익 내각이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더욱 각을 세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결국 우리 정부가 나섰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를 막아달라. 우리 정부가 오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보낸 서한의 내용입니다. 대한체육회 항의에도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우길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자 이례적으로 정부까지 나선 것입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The flag itself is a widely recognized flag,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it.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뿐 아니라 일본 정부까지도 우길기는 정당한 깃발이라고 주장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경기장에서 정치적 의사표출은 안 된다는 원칙론을 얘기하자 일본은 우길기가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됐던 깃발이란 걸 내세웁니다. 우길기를 내건 일본 군대가 아시아 곳곳을 침략했던 역사는 잊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도쿄 조직위에 그 문제를 지적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도 나섰습니다. IOC에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길기는 지금도 일본 내 극우단체들의 혐오 시위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정치적 상징물이기 때문에 국제축구연맹 FIFA에서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내일 도쿄 패럴림픽 선수단장 회의에서 우길기 문제를 언급하며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차원에선 전 세계 205개 나라 IOC 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역사적 상처를 남긴 우길기의 의미를 알리는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